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이 다음과 같은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여기에서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G0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입실론분의 뮤라고 쓸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적으면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에 루트 입실론 R 뮤 R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실론 제로 뮤 제로의 루트 값은 120파이가 되고요. 입실론 R은 81이고 뮤 R이 1이기 때문에 얘가 9분의 1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약 41.9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강자성체의 pH 곡선을 자세히 관찰하면 매끈한 곡선이 아니라 자속 밀도가 어느 순간 급격히 계단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관련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 pH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개의 세기가 H 그리고 자속 밀도를 P라고 했을 때 이 어떠한 자성체에 자개를 가하면 이 자속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곡선이 이렇게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얘네들이 이것이 계단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개의 세기가 어떤 일정의 값 이상이 되었을 때 자속 밀도가 계단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효과를 우리는 바크하우젠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 무한평면도체와 D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선전화 밀도 람다의 무한직선도체가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경우 직선도체의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은 몇 뉴턴 퍼 메타인가?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무한평면 도체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D미터 떨어진 곳에 람다다라고 하는 선전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법에 의해서 동일한 거리 D만큼 거리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영상전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전화가 받는 힘 F다라고 하는 것은 Q, E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람다 E다라고 하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보자면 이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선전화에 의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전개의 세기 E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R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 간의 거리죠. D, D이기 때문에 이 R 대신에 우리는 D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으면 마이너스에 4파 입실론 제로 D 분의 람다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 D의 람다 제곱 단위가 뉴턴 퍼 메타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흡입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힘의 크기는 이 값이 되겠죠. 4파 입실론 제로 D분의 람다 제곱.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행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유전체를 그림과 같이 채우고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두었을 때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단 입실론 1은 입실론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계면에서 유전체 경계면에서 힘의 방향은 항상 유전율이 큰 쪽에서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기 때문에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어디 방향? B 방향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페럿인 공기의 평행판 캐패시터에 0.1 쿨롱의 전하량을 충전하였다. 두 평행판 사이의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량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먼저 분극의 세기 P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1에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전개의 세기가 아닌 전속밀도 D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에 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분극의 세기 P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제가 면적 S를 여기 양변에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면적 S. 그럼 여기도 면적 S 이렇게 되나요? 그럼 보시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전속 밀도 곱하기 면적은 전하량 Q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극의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분극 전하량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비유전율이 10이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분의 1 될 것이고요. Q 전하량이 0.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0.09 쿨롱이 분극 전하량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전율이 입실론 1과 입실론 2인 두 유전체가 경계를 이루어 평행하게 접하고 있는 경우 유전율이 입실론 1인 영역에 전하 Q가 존재할 때 이 전하와 입실론 2인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러한 경계면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위쪽의 유전율은 입실론 1이고 아래쪽은 입실론 2다 라고 했을 때 이 경계면으로부터 어떠한 일정한 거리, R이라고 볼까요? R인 점에 Q 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 라고 보죠. 편의상 플러스 Q 쿨롱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법에 의해서 반대 방향에 즉 입실론 2인 유전체에 영상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영상전하의 크기는 공식에 의해서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 2 분의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의 Q라고 하는 전하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유전율이 입실론 1과 입실론 2 비교해 봤을 때 입실론 1이 크다라고 보죠. 그럼 입실론 1이 크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자, Q 쿨롱은 양수입니다. 그죠? 플러스 Q라고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면 이것도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Q는 플러스 극이고요. 영상전하 Q 다시라고 하는 것도 플러스 극이 됩니다. 그럼 두 전하 간의 극성이 같기 때문에 서로 무슨 힘?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얘는 이 방향으로, 얘는 이 방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있을 때 입실론 2가 크다라고 한다면 자, 점전하가 플러스 극이다라고 하면 자, 입실론 2가 입실론 1보다 크면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영상전하 Q 다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당기는 힘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큰 경우에는 이 Q라고 하는 전하는 입실론 2의 유전체와 반대 방향으로 즉 반발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면적이 균일한 환상철심에 권수 100회인 A 코일과 권수 400회인 B 코일이 있을 때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4헨리라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몇 헨리인가? 누설 자속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환상철심에 코일이 두 개가 감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NA는 A측의 코일에 감긴 횟수는 100회이고요. B측에 감긴 코일의 건수는 400회이며 A 코일의 인덕턴스는 LA라고 적어볼까요? 얘가 4헨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이냐라는 문제이죠. 이 상호 인덕턴스 M은 공식에 의해서 NA 분의 NB A죠. 곱하기 LA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NA는 100 되고요. NB는 400 되고 LA가 4 돼서 16 헬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자루의 길이가 10cm, 평균 단면적 2제곱cm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자기 인덕턴스를 5.4mH 정도로 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코일의 권선수는 약 몇 회인가? 단철심의 비투자율은 15,0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상 솔레노이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겠네요. 자, 이때 코일의 감긴 횟수를 제가 편의상 n회라고 보고 이 자속이 지나가는 요 길, 이 자로의 길이가 L의 값이 0.1 메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cm니까. 그리고 철심의 단면적 볼까요? S는 2 제곱센티미터니까 제곱미터의 단위로 하게 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되고 비투자율이 15,000이다. 그리고 인덕턴스 L은 5.4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인덕턴스 L은 공식에 의해서 L분의 뮤 SN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권선수죠. N은 N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 보자면 뮤 S의 L, L의 제곱이니까 뭐 해야 돼? 루트를 이렇게 씌워 주셔야 되겠죠. 루트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면 루트 뮤는 비투자율 진공 중에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2-7승의 비투자율 15,000 곱하기 면적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되고요. L은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자루의 길이가 0.1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1.97회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에 12가 되겠습니다. 투자율이 뮤, 단면적 S, 길이가 L인 자성체에 권선을 N회 가마 I의 전류를 흘렸을 때 이 자성체의 단면적 S를 통과하는 자속은 얼마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성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일을 이러한 식으로 감고 전류 I라고 하는 전류를 흘렸을 때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이 얼마이냐 이런 거죠. 코일은 몇 회? N회 감고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속 파이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에다가 단면적 S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뮤 H다라고 쓸 수 있어요. S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내부의 H 자개의 세기는 자로의 길이 L분의 NI다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이라면 L분의 NI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뮤 L분의 NI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캐패시터의 이전체 내에 흐르는 변이 전류를 보여준다. 캐패시터의 전극 면적을 S, 전극에 축적된 전하를 Q, 전극의 표면 전하 밀도를 시그마, 전극 사이의 전속 밀도를 D라 하면 변이 전류 밀도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이죠. 이 변이 전류 밀도 IT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분의 변이 전류다라고 쓸 수 있으며 얘는
라운드 T, 라운드 D라고 쓸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입실론에 라운드 T, 라운드 E라고 적을 수 있고 다시 적으면 오메가 입실론 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이 변이전류 밀도에 관련된 식을 찾아보시게 되면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공 중에 점 1,3의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점 2,1에 있는 1쿨롱의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단 xy는 단위 벡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1,3에서 여긴가요? 여기라고 보죠. 1,3에 요 점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전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2,1에서 2,1에 1 쿨롱의 단위 정전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이냐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5가 되네요. 루트 5. 힘 F는 힘부터 구해볼까요? 힘 F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Q1, Q2 공식에 의해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 되고요. R 제곱 5입니다. Q1, Q2 얘와 얘를 곱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향성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크기, 절대값만 먼저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없어지고 없어지고요. 5분의 18 뉴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방향을 한번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예요.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무슨 힘? 흡입력이 작용해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요. 그렇죠? 흡입력이니까.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그럼 이 벡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x 벡터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위로 가네요. 이렇게 2 y 벡터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의 단위 벡터는 요 벡터를 크기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단위 벡터는 얼마가 돼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x 벡터 플러스 루트 5분의 2 y 벡터. 이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힘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단위 벡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 F는 즉 힘에 대한 벡터는 얘랑 얘를 곱하면 5 루트 5분의 18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x 벡터 플러스 5 루트 5분의 얘랑 얘를 곱하면 36 되나요? y 벡터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C0인 평행판 공기 캐패시터가 있다. 두 극판 사이의 극판과 평행하게 절반을 비유전열 입실론 R인 유전체로 채우면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원래의 C0가 있다라는 거죠. C0. 자, 그런데 얘를 이 극판을 나란하게 평행판과 나란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는 입실론 R이라고 하는 유전체를 채웠다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 극판 간격은 여기는 2분의 1로 되는 거예요. 여기도 2분의 1. 이런 문제가 되죠. 자,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입니다. 유전율에 비례하고 극판 간격에 반비례하죠. 그럼 여기에 얘를 볼게요. 얘와 얘를 비교해보면 유전율 똑같고요. 면적도 똑같아요. 근데 극판 간격만 2분의 1로 됐으니까 얘는 2C0가 되겠죠.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볼게요. 극판 간격 같고요. 그죠? 같고요. 면적도 동일해요. 근데 뭐만 달라요? 이것만 다르잖아요. 유전율만. 근데 유전율은 정전 용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정전 용량은 EC0에다가 곱하기 입실론 R만큼만 한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EC0 여기는 EC0 곱하기 입실론 R.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요 EC0를 편하게 그냥 제가 1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1 편의상.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얘는 1이고 얘는 입실론 R인 거예요. 제가 1로 보면 그럼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한 것분에 곱한 게 되겠네요. 그럼 위아래를 똑같이 입실론 R로 나눠볼까요? 얘를 입실론 R로 나누면 1 되고요. 얘를 입실론 R로 나누면 입실론 R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 되겠네요. 입실론 R로 나누면.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얘는 C0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의 정전 용량은 1 플러스 입실론 R분의 1에 2C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 A인 구도체 1과 안쪽 반지름이 B이고 바깥쪽 반지름이 C인 구도체 2가 있다. 이 도체계에서 전위계수 P11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보면 자, 안쪽에 있는 도체를 제가 1번 도체, 바깥쪽을 2번 도체라고 했을 때 1번 도체의 전하량을 제가 편의상 Q1이라고 보고요. 바깥쪽에 있는 2번 도체의 전하량을 Q2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바깥쪽에서 보면 총 전하량은 얼마예요? Q1 더하기 Q2죠. 자, 그럼 먼저 제가 요 점의 전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요 점의 전위를 V2라고 볼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 VC가 되겠죠, 여기. 자, 얘는 4 파이 입실론 반지름이 얼마예요? C죠. C분의 전하량이 총 몇 개? 이 안에 있는 전하량이 Q1 더하기 Q2란 말이에요. Q1 더하기 Q2. 그러니까 우린 얘는 뭐라고 해요? VC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VC. 그렇죠. 그럼 얘는 자 4파 입실론 C에 Q1 플러스 Q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4 파이 입실론 C분의 1 Q1 플러스 4 파이 입실론 C 1 Q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점의 전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점의 전위를 우리는 뭐 VA다라고 하죠. VA. 얘는 이제 V1이라고 적어보면 원래는 자, 요 점의 전위는 여기 VBC VAB인가요? VAB VAB 더하기 VBC 더하기 V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VBC는 여기잖아요. 얘는 도체잖아요. 이 값은 0이에요. 0.
VAB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 바이 입실론 분의 Q1.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전화량 Q1밖에 없잖아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죠? 자, VC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했어요. 뭘로? 4 파이 입실론 C분의 Q1 더하기 Q2.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V1은 적어볼게요. 4 파이 입실론 Q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 파이 입실론 C분의 Q1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 파이 입실론 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의 Q1 플러스 자 Q2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써요? 4 파이 입실론 C에 4 파이 입실론 C에 1 Q2 이렇게. 그렇죠? V2는 이거잖아요. 그대로 적어볼게요. 4 파이 입실론 C분의 1에 Q1 플러스 4 파이 입실론 C분의 1에 Q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보시면 얘가 P11이고요. 얘가 P12이고요. 얘가 P21 되고요. 얘가 P22가 돼요. 그렇죠? 보면 P12와 P21은 원래 같고요. 그죠? 얘와 얘가 같으면 1번 도체가 2번 도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요 P11이 얼마이냐?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자개의 세기를 H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공식을 보게 되면 N, I는 HL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개의 세기 H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L분의 NI다라고 쓸 수 있고 단위를 보면 암페어 턴 퍼 메타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턴, 코일의 감균 횟수가 1회다라고 하면 이 턴을 생략하면 암페어 퍼 메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어떠한 자개 내에 자하가 있으면 이 자하는 힘을 받습니다. 그 힘 F는 mH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이로부터 자개의 세기 H 관을 쓰면 m분의 F가 되고 단위는 뉴턴 퍼 웨버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H는 L분의 NI다라고 있는데 N파이는 LI다라고 하는 식에서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L분의 N파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H는 L분의 N I에서 이 I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L분의 N 제곱 파이다라고 쓸 수 있죠. 뭐 코일의 감균 횟수 턴은 생략한다라고 보면 단위는 웨버 퍼 헨리 메타다라고 하는 공식이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공식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무한장 직선의 두 도선에 I암페어, 4I암페어인 전류가 각각 흐른다. 두 도선 사이의 점 P에서 자개의 세기가 0이라면 B분의 A는 이 직선 도체로부터 Rm 떨어진
점에서의 자개의 색이 h다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분의 i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이 P점에서 자개의 세기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I 암페어에 의한 자개의 세기와 이 4I 암페어에 의한 자개의 세기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같을 때, 자, 얘를 I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2파이 R의 H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전류의 값은 거리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비례한다라는 거죠. 즉, H 값이 일정할 때 전류의 값은 R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1 암페어가 흐른다면 여기에는 4 암페어가 흐르는데 A가 1이면 B가 4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B분의 A다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압 및 정전 용량이 각각 다음과 같은 4개의 캐패시터가 있다. 이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양단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을 상승시키면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캐패시터는 단 캐패시터의 재질이나 형태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캐패시터 4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C에는 뭐가 일정하냐면 Q가 일정합니다. Q 값이 일정하다. 즉 여기 Q가 같죠. 그럼 Q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정전 용량이 얘가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8 되고요. 내압이 여기는 1000, 여기는 700, 여기는 600, 여기는 3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량 Q라고 하는 것은 Q는 CV잖아요. 곱하면 여기는 2000, 여기는 2100, 여기는 2400, 여기는 2400 이렇게 되겠네요. 즉 여기에 전압을 상승시키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당연히 이 Q 값이 가장 작은 게 먼저 파괴가 되겠죠. 왜? Q 값이 직렬에서는 일정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2m이고 권수가 120회인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30으로 하려면 원형 코일에 몇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야 하는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반지름을 A라고 보고 감균 S를 N회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색이 H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 2A분의 NI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반지름은 2가 되고요. 코일의 감균 횟수가 120이고 전류가 I일 때 얘가 30이 되려면 I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보시면 4, 3, 30이네요. 그럼 전류는 1 암페어가 되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내구의 반지름이 A, 외구의 반지름이 B이고 공기로 채워진 동심 구형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약 몇 피코페롯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반지름이 A인 구체와 바깥쪽 반지름이 B인 구체의 정전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C는 공식에 의해서 B-A에 4 파이 공기니까 입실론 제로 A, B가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B 10cm니까 미터로 하면 0.1m가 되나요? 0.1 마이너스 0.05 분의 4 파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요. 곱하기 0.05 곱하기 0.1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피코죠. 피코 페럿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성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성체에서는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그리고 뭐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이 반자성체를 우리가 역자성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때 B2자위를 보게 되면 강자성체는 1보다 무한히 크고요. 상자성체는 1보다 약간 크고요. 반자성체는 1보다 약간 작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자화율 카이m이다 라고 하는 것은 μ0에 μs-1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자성체에서 μs는 1보다 무한히 크기 때문에 이 카이는 0보다 꽤 크고요. 카이m은 상자성체에서는 0보다 약간 크고요. 반자성체는 0보다 약간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해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아랫값은 얼마인가? 이 라플라시안이다 라고 하는 것은 2번 미분하라 라는 거죠. 자,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에 대한 단위 벡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2번 미분하라. v를, 자, 라플라시안 v는 이 v를 얘네들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2번 미분하라 라는 얘기죠.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v를 라운드 r, 라운드 v, 그쵸? 한 번 미분한 거예요. 또한 라운드 세타, 라운드 v 한 번 미분했죠. 라운드 파이, 라운드 v 한 번 미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라플라시안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2번 미분하라는 얘기죠. 얘를 뭐 해라? 2번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미분하라는 얘기죠. 뭘로? 라운드 R, 라운드 세타, 라운드 파이, 라운드. 자, 그런데 여기에 좀 기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모두 r 제곱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r 제곱분의 1, 여기도 r 제곱분의 1, 여기도 r 제곱분의 1. 자, 그때 여기에는 r 제곱을 곱해 주시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를 곱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를 사인 세타로 한번 나눠 주시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나눠 주셔서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구좌표계의 라플라시안 v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 라플라시안 r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v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요? r을 넣으면 되죠. 요 v 대신에 r, v 대신에 r, v 대신에 r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1이에요. 1, 그쵸? 거기다 r 제곱을 곱했잖아요. 그럼 r 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2r이 되죠. 2r. 그럼 r 제곱분의 2r이네. 이 부분은 r 제곱분의 2r 해서 얘는 r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r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되잖아요. 0. 그쵸? 0. 그럼 얘는 0 돼요. 0. 그쵸? r을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도 얘는 0 된단 말이에요. 0 된다고요. 그쵸?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것만 남잖아요. 그쵸? 라플라시안 r이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가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